네, 오늘 페인트 독서 감상문 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 쓴 거 서로 함께 읽어보고 또 같이 평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서 감상문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독서 감상문을 또 읽고 어떻게 평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는 독서 감상문이란 이런 거다라고 아니 또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독서 감상문이란 이런 거다라고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자기 평소의 생각들 아니면 지금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서 감상문이란 그거 세개 꼬라서 자기가 느끼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를 적는데, 그걸 약간 좀 신중하게 자기의 막 경험이랑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책에 대한 비판을 같이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독서가 생각 같아요. 은민이 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어, 솔직하게 쓰는 거. 석연이 네, 저도 책을 읽고 나서 말 그대로 자신의 감상평을 쓰는 거. 하경이 하경 하경아 하경이 안 들리나? 저는 책을 읽고 나서, 네,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안 들려요, 지금? 아니 들려. 너 우리하고 되게 좀 무슨 네?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아. 그냥 얘기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네. 네. 저는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책에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나 그런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리고 이 책에서 뭔가 제시된 문제 상황이나 그런 것을 토대로 뭔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우리 앞으로의 어떻게 바꿀지 등의 방안을 쓰는 것이 독서 감상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이 다 독서감상문 맞습니다. 지금 우리 하경이하고 우리들 사이에 아마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좀 더 하경이가 조금 더 시차가 늦게 들리는 것 같아. 한번 우리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손 들어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는 거야. 손 들어. 자, 한번 손 내려. 하경이가 어떻게 그냥 들을만 하면 듣고 안 그러면 하경이 나갔다 다시 한번 들어와 볼래? 지금 접속이 좀 늦은 것 같아 하경이. 네. 음, 네. 음. 하경이하고 우리하고 몇 초 사이 간격이 있는 것 같아 얘들아. 30초. 5초? 5초 정도 되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 그렇구나. 자, 어, 하경이 다시 접속하기로 하고 독서 감상문 우리가 쓰기고 이거를 다른 말로 독후감이라고도 합니다. 독후감이란 말 자체가 독서 후 감상문의 줄임말이에요. 독서 후에 쓰는 감상, 이 후자만 들어가는 거야. 뭐 독서 감상문을 뭐 책도 독서 전에 감상문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독서 중에 쓸 수도 없는 거고, 독서 후에 감상문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독후감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 거고, 독서 감상문하고는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 기록장이라고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독서 기록장 뭐 노트도 있고 독서 기록 뭐 이렇게 하고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독서 기록장하고 독서 감상문은 조금 다릅니다. 독서 기록장은 말 그대로 뭐에
방점을 두고 있냐면 독서 기록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은 뭐고 간단한 내 생각은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독서 감상문은 이 문이라는 게 글이야, 글. 그래서 나름 그 하나의 글로서 완성도를 갖춘 완성도 높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독서 기록장이 기록의 의미다 보니까 이렇게 책에 대한 정보 중심으로 보통 이제 독서 기록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내 이야기, 내 책에 대한 어떤 내 생각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덜한 어떤 그런 필요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 감상문에서는 꼭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요 감상이 더 큰 포인트를 갖고 있어. 그 책을 읽은 나의 이야기, 주관적인 나의 이야기. 그래서 책을 읽은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 나라는 거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기록장은 재하의 독서 기록장이나 성현의 독서 기록장이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 책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었다라면 비슷할 수 있어. 밤의 독서 감상문은 성현이의 독서 감상문과 은민이의 독서 감상문이 서로 달라. 왜? 성현이란 인간과 은민이란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을 만났다 하더라도 서로 그 책을 읽은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삶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서평, 그러니까 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 서평은 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그래서 서평도 사실은 독서 감상문 안에 아까 누구야? 하경이가 비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독서 감상문도 얼마든지 비평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느낀 점, 깊이 있는 생각, 감상이 더 중요한 포인트를 이루고 있어. 반면에 서평 같은 경우는 서평에도 감상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 감상의 비중은 낮고 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그런 글들이 이제 서평인데 뭐 독서 감상문이나 독서 기록장이나 서평이나 사실은 보면 유사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요거 외에 이제 뭐 책 소개글 같은 경우는 뭐가 중심이 되어서 책이 더 중심이 되어서 책에 대한 정보 전달이 더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독서 기록장은 뭐가 다르냐? 독서 기록장은 보통 이제 자기 혼자 개인을 위해서 기록하는 어떤 그런 중심인데 비해서 책 소개글은 대중을 상대로 누군가를 상대로 해서 그 책에 대해서 자기가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쓰려는 글의 목적이 뭐냐? 그 글을 도대체 왜 누구를 대상으로 쓰려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먼저 인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 쓰임과 용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야겠다는 거예요. 은민이가 자기 혼자 뭘 먹으려고 싸는 김밥은 물론 이제 나는 한순간 한순간이 더 중요해. 나는 낮술을 대접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김밥 하나를 싸더라도 아주 이렇게 질롭게 예쁘게 뭐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먹을 거면 아주 뭐하게 편하게 대충.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먹는다는 얘기야. 간편하게. 뭐 집에 나 혼자 있을 때는 뭐야? 막 옷 차려입고 그런 사람 없어. 거의 대부분. 그냥 아주 뭐야? 편한 뭐 우리가 파자마 차림으로 입는다던가 편하게 이렇게 입는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뭐 김밥을 싸가지고 누굴 대접해야 돼.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맛 뭐 이런 거 못지않게 보기도 좋게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얘기지. 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아니 여러분이 무슨 공식적인 행사에 초청을 받았어. 그럴 때는 아무래도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글도 마찬가지야. 이게 누구를 위한 글인가, 그리고 이 글을 도대체 왜 쓰는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독서 감상문, 페인트된 독서 감상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독서 감상문은 사실은 원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글일 수도 있고 남을 위해 쓰는 글일 수도 있어. 독서 감상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글이라는 의미는 책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책을 한 번 읽고 이렇게 끝낸다는 얘기야.
근데 독서 감상문을 쓰려면 뭘 쓸까? 이 책이 뭔 책이었지? 라고 여러분이 고민하게 돼. 생각하게 돼.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감상문을 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책 읽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두 번째로는 독서 감상문을 써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책에 대해서 더 쉽게 떠올리고 기억하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감흥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독서 감상문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자신의 독서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독서 감상문을 쓰는 이유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그래서 쓰는 경우는 정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고 독서 감상문을 여러분이 쓰는 현실적인 이유는 학교 숙제니까 또는 독서 감상문 대회에 뭐 제출하려고 또는 이제 블로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랑질 하려고 나 이런 책 읽었습니다라고 자랑질 하려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개념도 있는 거야. 이 책이 이런 책이야라고 알리고 싶었던 그런 분들. 또 자기의 표현 욕구.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뭔가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야. 뭔가 내가 뭘 알게 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 뭐 성현이가 뭘 기막힌 생각을 했어. 그럼 그걸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걸 털어놓고 싶은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독서 감상문도 역시 그런 욕망의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겹쳐가지고 우리가 독서 감상문을 쓰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현이하고 은민이하고 하경이가 쓴 독서 감상문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평을 할 텐데 그 독서 감상문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아까 독서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책을 읽은 나의 이야기, 즉 그 책을 읽은 성현이 이야기, 은민 이야기, 하경이 이야기가 들어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성현이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성현이가 페인트라는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 주목하고 있는 점이 무언 건가라는 부분들. 두 번째, 그 주목한 것에 관해서 성현이의 생각이 담겨 있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현이의 삶이 드러나는가, 성현이의 생활이 드러나 있는가, 또는 성현이의 배경 지식이 적절하게 활용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 요소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아무리 성현이 글이라 하더라도 재화가 있는 거잖아. 재화가 성현이의 독서 감상을 읽으면서 감흥이 있냐는 얘기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성현이 독서 감상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 그런 면이 있었네.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네. 라고 재하에게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영감을 준다면 성현이의 독서 감상문이 정말 좋은 독서 감상문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래 성현이 네 생각이 뭔지는 알았어. 이것도 뭐 괜찮은 독서 감상. 근데 이거 뭐야? 뭐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러면 사실은 이제 독서 감상문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기준이 평가의 기준이 되겠고 독서 감상문도 이제 글이다 보니까 이 글을 통해서 성현이가 말하려고 하는 은민이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잘 드러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뭐 글이다 보니까 문단 구별을 제대로 잘했나, 문장 표현을 제대로 잘했나, 뭐 흥미롭게 썼나, 뭐 이런 것들은 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사실은 하경이가 그 독서 감상문은 뭐다라고 하면서 독서 감상문에 대한 어떤 확고한 하경이의 생각을 이렇게 들려줬었는데 그 책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라는 데서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걸 여러분 붙잡는 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견해를 밝히고 또 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까지 이제 하경이가 나갔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또 좋은 수준 높은 독서 감상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경이하고 은민이하고 하경이 중에서 성현이하고 은민이하고 하경이 중에서 누가 먼저 발표할 거야? 발표 순서. 또 두 번째, 가위바위보 해? 성현이 뭐라고? 저 두 번째 하경이 두 번째. 은민이 하경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이긴 사람이 1등입니다. 가위바위보. 하경이가 이겼어. 하경이 1등, 네. 성현이 2등, 3등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게 써가지고 자신은 없어요. 자, 하경이 발표하고 성현이, 재하, 은민이 있습니다. 네. 하면
사회에는 선택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따라붙는 조건들은 개인의 삶을 크게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그것은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가지게 되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부모이다. 우리는 태어나면 부모가 정해져 있다. 우리도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도 아이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기기도 싸우기도 한다. 또 성숙하지 못한 부모를 만나 힘든 어린 시절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 이 책은 NC 센터를 배경으로 시작한다. 이 센터는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부모가 없는 영유아 청소년들을 키워주고 일정 나이가 지나면 부모를 선택해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곳이다. 이 센터의 아이들은 이미 한번 부모에 버려진 아이들이다. 쉽게 말하면 고아인 것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들어온 달에 맞는 이름으로 가디라는 관리인과 함께 살아간다. 이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페인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를 선택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되면 부모가 없다는 꼬리표를 달고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게 이 아이들의 현실이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제누라는 아이이다. 제누는 센터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페인트를 통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누는 지난 4년 동안 여러 부모 면접을 진행해 왔지만 아이를 입양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 혜택들에만 관심이 있는 부모들에게 실망을 해왔다. 하지만 제누가 성인이 되기까지 2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대로라면 제누가 사회에 나가서 차별을 당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던 중 제누는 순수한 젊은 부부를 만나지만 여러 차례 호감을 가지다가 결국 거절했다. 이 책은 제누뿐만 아니라 노아, 아키 등 센터의 아이들의 상황을 풀어내며 좋은 부모, 자녀, 가족이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묻는다. 부모는 아이에게 어쩌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른이다. 부모와 아이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 결국 부모가 훌륭하면 아이도 훌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 부모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그냥 운명인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관점과 배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준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좋은 부모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준다. 나는 좋은 부모의 정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완벽할 수 없다. 부모도 물론 훌륭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부모는 없을 것이다. 자녀도 그렇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자녀는 없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것 아니었을까? 이 책의 제누도 여러 부모님을 만나보지만 결국 완벽한 부모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 아닐까?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비교하고 때론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 이해해가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서로 더 성장하게 되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 아닐까? 나는 이 책을 읽고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다. 난 작년에 친구와 말을 하다가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 친구가 나한테 말했다. 나 어제도 혼났어. 진짜 속상해.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진짜 화 안 내는 부모 선택해서 살 거야. 나는 웃었지만 슬프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이것에 한 것이 없는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완벽한 부모는 없는데 가끔 안 맞는 것은 괜찮지 않나? 그것으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인생의 제일 힘든 순간에 끝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은 가족이라는 말이 있다. 완벽한 부모 가족은 없다. 그저 서로 안 맞는 부분은 서로 조금 양보하며 맞춰가는 것.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가족은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이해하고 성장하면 어느새 꽤 가깝고 좋은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음을 조금씩 채워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성현이. 네, 뭐 일단 되게 내용 그 양 자체도 되게 많고 네, 내용도 좋고 네, 형식도 되게 네, 잘 쓴 것 같아요. 최야. 책의 배경이랑 관련해서 자기의 부모와 관련된 철학 같은 걸 얘기하니까 최야, 책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해봐. 선생님 잘 못 들었어. 내용과 관련해서 부모랑 관련되니까 자기의 생각도 같이 말해주니까 책에 대한 그 생각만 가진 게 아니라 책에서 더 넓게 그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알아보고 나도 나의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아볼 수 있었어. 음. 하경아 잘 들었어? 하경아 제 말 잘 들었냐고. 네. 그래 그래. 은민이. 내용도 되게 풍부했고, 문장 같은 것들이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았어가지고, 읽을 때마다 살짝, 어, 어,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음. 자, 하경이가 발표하기 전에 하경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하경아? 네? 너 발표하기 제가 전에 너 발표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지? 이상한 것 같다고. 이상한 것 같다 그랬어. 그래서 하경이는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아니, 뭘 잘 모르는 애야.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자, 하경이가 아주 독서감상문을 잘 쓰네. 아, 아주 잘 써. 그래서 우리가 하경이로부터 독서감상문 쓰는 것 관련되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말을 하경이가 어떻게 썼냐라는 부분들에서 시작하는 말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아까 은민이나 성현이 또 어떻게 썼을지 모르겠는데 친구들마다 제각각 다른데 보통 뭐 책을 읽게 된 계기, 동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흔해. 근데 이제 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지금 하경이가 쓰고 있는 이 시작하는 말은 자기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서 그 생각,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을 쓴 거야. 이렇게 글을 쓰면 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 이 책에서 어쨌든 이야기하고 있는 바, 그리고 하경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가 부모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책에서는 부모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하경이의 생각을 갖고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수준 높은 격조 있는 어떤 그런 시작하는 말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자기가 좀 더 이렇게 흥미를 더하는 방식들은 구체적인 어떤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뭐 아주 안 좋은 얘기지 사실은 뭐 자녀와 부모와 갈등 때문에 뭐 자녀가 부모로 뭐 어떻게 했다던가 뭐 그런 안 좋은 어떤 사회적으로 그래서 충격을 줬던 어떤 그런 사건들 같은 거를 뭐 예시를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감동적인 그 부모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헌신해서 그 부모를 잘 보살피는 어떤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인다던가 이런 그 스토리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흥미를 느끼고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뭐 이 주제 지금 이제 하경이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써도 상관없어. 잘 쓴 거야 사실 이것도. 근데 이제 거기에 스토리를 입히면 더 사람들이 흥미를 끌기 때문에 뭐 그런 방법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근데 없으면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 충분히 잘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책을 N센터 배경으로 해가지고 책 이야기를 이렇게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것들 뭐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에서 전통적인 독서 감상문 같은 경우는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제 쌤 개인적으로는 꼭 전체적인 줄거리를 쓸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거에 관한 것만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그 하경이 글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쓰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뒤에 보면 또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쓰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고자 하는 얘기와 전체적인 줄거리가 거의 사실 맞닿아 있고 사실 전체적인 줄거리를 쓴 건 아니지. 왜냐하면 하경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 문제들, 부모의 선택의 문제들에 관해서 집중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누 말고 또 다른 이야기들 그 가디 그 센터장과 그 학대받은 부모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갈등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그 같은 방 쓰는 아이였던 그런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다 빼버린 거지. 그런 점에서 어쨌든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 점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부모와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거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하경이의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쓰고 있는 점들. 이것들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하경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좋은 독서 감상문을 쓴다는 것들은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거야. 두 가지야. 평상시에 깊이 있는 생각을 한 것들이 그래 우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게 뭐 두 가지 뭐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이 있어야 이렇게 글에도 그런 좋은 글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나는 좋은 부모의 종이는 이러한다. 요런 부분들. 이렇게 하경이 어떤 그런 생각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냐는 얘기죠. 아주 좋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하경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결론들. 그러다 보니까 하경이가 아까 좋은 독서 감상문이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써놓고 그게 좋은 독서 감상문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하경이가. 그 자기가 결국 좋은 독서 감상문 썼다는 거야. 훌륭한 하경이야.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의 뭐에 대해서 경험을 갖고서 이렇게 이야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글의 배치를 요 이야기를 제일 앞에다 당겨서 쓸 수도 있어. 친구하고 막 얘기하면서 그 부모에 대한 고민들을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부모 때문에 고민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요 이야기를 앞에다 끌었으면 흥미도로만 치면은 더 흥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배치를 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그 부분들에서 이런 말, 그 명언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가 위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자기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리, 재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전을 사람들이 어떤 그런 바람, 비전 이렇게 이야기를 씀으로써 끝 마무리도 역시 문단을 구성해서 하경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하경이가 아주 사실은 글을 잘 쓴 그런 부분들이고, 요거 페인트 독서 감상문 쓴 거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 과제나 뭐 이런 거 할 때 책 정해져 있는 자유도서 뭐 이런 거면 내는 거라던가, 아니면 독서 감상문 대회 뭐 이런 거 낸다 할 때 이런 낸다던가, 이렇게 쓸 수도 있을 만큼 하경이가 아주 글을 잘 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경이가 어쨌든 강조도 하고 일관되게 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가 있어. 그 부모 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그래서 반복되는 게 좋은 점이 있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선생님도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왜? 한 번 들어갖고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얘도 들어주고 설명을 다시 하기도 하고 재강조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래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한편의 그 완성된 글이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이게 반복하고 변주는 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음악을 잘 모르는데 음악도 그 주제 주제문이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다음부터 계속 변주라고 그러더라고. 글도 사실은 그래. 글도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변주해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변주라는 건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들이 아니라 약간씩 바꿔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처럼 글도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변주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변주가 아니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네, 이게 그러면 반복이다 이러면 좀 지루하게 되는, 느슨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가지 얘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여기 나와 이렇게 맞추고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책에도 나와 있는 얘기라는 거지. 그렇다면 책에서 그 필요한 부분을 네가 뭐에다가 빼다가 뭐 그 얘가 있잖아, 뭐 그 부모와 만나는 결혼하고 똑같은 것 같아.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서 합쳐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얘기했다는 것들. 또 뭐 부모도 그 부모이기 전에 한 인간 아니야? 그래서 부모도 때로는 뭐 기대고 어쩌고 뭐 그런 대목이 나왔었잖아, 책에. 그러면 네가 네. 그런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것들도 그러면 이제 독서 감상문으로서 더 이제 책 이야기를 중심으로 너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이렇게 독서 감상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성격이 더 강해지지 않나.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네가 책 이야기를 쓰는 부분, 그 책 이야기를 쓰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너의 깊이 있는 생각을 쓰는 부분이 나누어져 있어 지금. 그 사실은 요 책 이야기 빼버리고 요것만 쓰면 부모에 대한 너의 그 에세이가 되는 거야. 사실 독서 감상문 자체가 에세이야. 다만 다른 것들은
독서 감상문은 책을 통한 에세이적인 성격을 갖는 거고 그냥 일반 에세이는 삶에서의 어떤 그런 에세이 어떤 그런 쓰는 것들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독서 감상문이라는 그 글의 성격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책에서 필요한 문장을 적절하게 인용해 쓰는 것들, 활용해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쌤이 하경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경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은민이나 재하나 성현이나 하경이 글을 통해서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또 선생님이 조언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이가 2등이었지? 네. 성현이 보겠습니다. 점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미래, 정부는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펼쳐보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정부는 자신들이 직접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정책을 도입한다. 부모가 낳은 아이를 키우기 원치 않을 때, 정부에서 그 아이를 데려와 키우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NC센터가 세워졌다. 주인공인 제노 301은 전국의 센터들 중에서도 실적이 가장 낮기로 유명한 센터의 17살 NC였다.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부모를 찾지 못했어도 20살이 되면 센터를 나와 독립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NC 출신들을 차별하고 냉대하는 분위기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NC 출신들과 자신들을 구분지으며 특권의식을 느꼈다. 그렇게 17살이던 진우는 하루빨리 자신에게 맞는 부모를 찾아 센터를 나가야 했다. 정부의 혜택을 통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아이를 입양하려는 수많은 부모들 중에서 제누는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한 30대 부부에게 끌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제누는 부모의 자격이란 무엇인지, 부모는 완전히 필요한 것인지, 부모는 자식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페인트의 세계관이 단지 가상의 세계관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현대사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 부모와의 소통을 거부하는 아이,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강요하는 부모, 신분제가 폐지된 세상에서 여전히 신분을 따지는 사회 등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이 소설은 실사화되어 있다. 게다가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페인트의 세계관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부모는 자식을 낳는 것을 원치 않고 낳았음에도 키우기를 거부해 국가에 버리고 버려진 아이들은 부모 면접을 통해 부모를 선택하는 세상.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딱 내 나이 정도의 중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와 함께 이 소설을 읽으며 주인공인 제누가 점차 알아가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나중에 이 책을 엄마에게 추천드려야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하부터 평가하면 됩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책의 내용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좋았고 여기서도 이제 그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나중에는 엄마한테 소개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부분에 약간 많이 고민하는 적이 있고 책의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랑 내용이랑 비교해보는 게 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좋았어요. 은민이 그 할 때 그 줄거리를 넣은 게 흥미를 돋궈서 더 빨리 더 읽고 싶어졌던 것 같아요. 하경이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되게 이 책에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한 게 흥미로웠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송현아,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실사화되었다가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네, 여기 뒤에 저기 써본 것처럼 뭔가 이 소설에서 나오는 뭔가 그런 설정 같은 게 되게 어 완전히 막 허구의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도 진짜로 일어나는 뭔가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음. 실사하라는 말을 평소에 성현이가 잘 써? 평소에 잘 쓰진 않는데 뭐 음. 알고 있기는 했죠. 네. 음. 자, 그래서 어쨌든 쌤이 실사라는 단어가 실사되었다 뭐 이런 단어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중딩들이 이런 단어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갖고 물론 이제 요즘에 그 실사화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그 영화. 영화 그렇지 만화 애니메이션 따위가 그 뭐야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따로 그 실제로 이렇게 촬영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재화라는 배우 성현이라는 배우를 직접 해갖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실사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것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러한 단어를 쓰는 부분들이 어, 특이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아, 성현이하고 이제 하경이 글도 마찬가지고 성현이 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거지. 왜냐하면 페인트라는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나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성현이와 재하도 하경이도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생각을 썼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독서 감상문 쓸 때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얘기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붙잡아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책을 보고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서로 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가장 바람직한 거, 독서감상문 대회 같은 데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책에서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일치할 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르고자 할 때 우리가 사실은 좀 이렇게 선택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작하는 말을 쓰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하경의 시작과 성현의 시작이 다른데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경의 시작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들 또는 주제와 관련되어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을 폈던 데 비해서 성현이는 전체적인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작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책 내용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 말을 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그 소소한 이야기인데, 센터들 중에서 실적이 가장 낮기로 유명한 센터의 17살 NC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 실적이 가장 낮기로 유명한이라는 것들이 이 책에서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별로 성현아? 어? 없죠. 별로 없죠. 그래? 이 책에서 페인트 이 책에서 실적이 가장 낮기로 유명한 것들이 제야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어? 실적이 낮으니까 약간 뭔가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은 부모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은민이, 아이도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은민이 의미가 있어, 없어? 있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응. 실적이 낮으니까 그 여기서 제노가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센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그런 거 아닐까요? 하경이. 이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에서는 아주 의미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실적이 낮아가지고 가디가 압박을 받는 상황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 나와서 이 책의 전체적인 스토리로 봤을 땐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실적이 가장 낮기로 유명한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선생님이 있다고 선생님은 그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실적이 가장 낮냐라는 것은 이 센터장의 철학 때문에 그래. 이 센터장은 자기가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아무한테나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다른 센터장들은 자기 그냥 센터의 실적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라는 거야. 보내요. 연결시킨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이 센터장의
철학, 이 제누가 열 몇 살 때까지 안 갈 수 있었던 안 간다, 못 간다, 어쨌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센터장에 배려 아닌 배려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 센터장이 제누한테 미안해 하잖아. 이 자유로운 영혼들의 그 부모하고 어쨌든 네가 한번 컨택은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실제 가장 낫기로 유명하니 이 책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얘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이야기를 네가 굳이 쓸 거면 이 글 안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부분을 써놓고서 그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없어. 그럴 거면 차라리 이 이야기를 뭐 하는 게 나아? 게. 드러내는 게 낫다고 지금 성현이 글 안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 뭐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근데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안 나왔네 이런 별로 안 좋은 글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거를 특별히 눈여겨 보지 않는다라면 뭐 쓰건 안 쓰건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완성도 높은 좋은 글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의문이 없는 글 또는 요 글 자체를 네가 쓴 나름의 이유가 들어가 있는 글 이런 글들이 좋은 완성도가 정말 높은 글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는 어떤 그런 글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여기는 군더더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빼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야기를 쓰고 해서 여기 부모의 자격이란 무엇인지 부모 완전히 필요한 것이 자식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깨닫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성현이하고 하경이의 차이가 뭐냐면 그렇다면 부모의 자격이 뭔지 완전히 필요한 건지 어떤 관계 이루어졌는지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됐냐고. 그러니까 성현이는 애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그냥 쓴 거야. 근데 무슨 음식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자체에 대한 그 속 내용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아까 하경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인다 한데 뭐 부모가 부족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고 뭐하고 하는 게 뭐다라는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결론, 그 내용을 썼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성현이는 그냥 주변부만 이렇게 자극을 한 상태 속에서 그 안에 내용들을 들어가지 않은 점들. 그래서 요 부분들도 성현이가 그 감상이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 갖고 이 책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이런 가치가 있는 책이야. 라고 비평가적 관점에서 그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닌가. 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이 뭐 성현이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실소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 거냐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과연 성현이가 이 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성현이의 생각을 바탕으로 쓴 건지 아니면 성현이가 이 페인트라는 독서 감상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참고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성현이의 생각과 맞는 걸 끌어다가 다시 성현이 말로 바꿔 쓴 건지 즉 이게 성현이의 생각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중에 네가 맞는 생각을 인용해서 너의 글로 바꿔 쓴 건지 그 부분들을 선생님이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더 좋은 독서 감상문이란 뭐 성현이의 어떤 너의 생각, 너의 이야기를 쓰고 너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글을 꼭 아까 그 학경이처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성현이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책이 갖는 가치, 의미들 이런 가치 부여들 이런 방향으로도 쓰는 것들도 분명히 방법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중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계를 알아갈 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야.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 답은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너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가봐. 지금 이런 거야.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뭘 알려주는지를 네가 톡 까놓고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뭔지 차라리 그거를 너가 깨닫는 것들이 있다라면 네가 아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 이야기를 성현이가 들렸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지, 너가 이 책을 엄마에게 추천한다면 너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현이 이걸 쓴 과정을 한번 얘기해 줘봐. 그 선생님 말에 대해서 네가 답변 또는 반박, 항변을 한번 얘기해 봐. 글을 쓴 과정이요. 아니 글을 쓴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아까 뭐 너가 이제 너가 순수하게 고민해서 쓴 글인지 아니면 페인트라는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 뭐 리뷰라던가 뭐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참고해서 네가 이렇게 글을 썼는지 뭐 그런 과정들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완성 과정을. 그 줄거리나 수감이나 이런 거는 일단 제가 생각해서 썼는데 약간 그냥 뭔가 아까 선생님이 조금 계속 말하신 실사어나 약간 뭔가 이런 단어들은 제가 약간 그 상황에서 그 적합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약간 단어만 약간 뭐 찾아보고 뭔가 그런 거 말고는 없네. 그래. 그럼 선생님이 미안하지. 성현이의 그 독서 감상 어떤 그런 스타일이 그런 건데 선생님이 괜히 다르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어쨌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현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쨌든 하경이가 바라보 그 사람마다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경이는 어쨌든 그 내용을 이렇게 바라봤고 성현이는 겉에 어떤 그런 전체의 양태를 숲을 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고, 근데 선생님이 또 성현이가 그렇게 쓰는 방식 외에 아까 얘기했던 하경영 같은 방식으로 네가 그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의 내용들을 파헤쳐 쓰는 방식으로도 성현이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번 글을 쓰는 방식처럼도 쓰고 또 그 내용을 파헤치는 방식도 쓸 수 있고 뭐 그 것들이 다 두루 갖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현이 독서감상 잘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은민이. 음, 제목 부모 면접을 보는 게 꼭 좋은 걸까? 나는 독서 수업에서 페인트를 읽으라고 해서 읽게 됐다. 페인트가 유명한 책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읽어보진 않았었다. 그런데 책을 읽으니 문득 한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정말 간단히 요약하면 부모 면접을 보는 NC센터의 아이를 낳는 책이다. 이 책에서 22쪽에 가디가 NC센터 아이들은 모두 13살 때부터 부모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자 제노는 우리가 버려졌다는 뜻이죠 라고 말한다. 이 부분을 읽고 아까 들었다던 생각을 한 것이다. 과연 부모 면접을 보는 게 꼭 좋은 걸까라고. 물론 아이들은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부모도 낳은 아이를 선택할 수 없다. 이렇듯 모두가 태어나서 서로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부모 면접을 봐서 원하는 부모를 만나서 직접 살아보면 그 부모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있진 않을 거라고. 또한 부모도 면접을 볼 아이를 택할 수 없으니 어, 부모도 아이의 모든 면이 마음에 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경우를 봐도 모든 게 마음에 들 수 없다면 직접 자연적으로 낳고 키우는 그런 관계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연적인 관계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부모들 스스로 고생해서 낳은 아이를 한없이 소중할 것이고 태어난 아이는 낳아주신 분과 키워주신 분이 더 감사하기 때문이다. 아마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의견은 많이 바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자연적인 관계가 더 좋은 것 같다. 네, 성현이. 네, 뭐 약간 형식에 맞게 그냥 네, 뭐 적당히 잘 쓴 그런 독서인 것 같아요. 재야. 요약도 잘하고 그래서 생각도 잘 정리했고 해서 위에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잘 쓰는 하경이. 좀 문단 구별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읽기 편했고 형식에 맞게 잘 쓴 것 같아요. 자, 은민이가 독서감상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은민이 같은 경우는 독서감상문이 이른바 원포인트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걸 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독서 수업에서 페인트를 유래해서 읽게 되었다. 요렇게 읽게 된 동기, 계기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요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민이가 독서숲에서 페인트를 읽으라 해서 읽게 됐는지 뭐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이것이 그러니까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되게 특별한 뭔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알만한 가치가 있거나 흥미가 있거나 이런 거라면 써줘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뭐 할 필요 없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책을 문득 한 생각이 들었다는데 그 생각 그냥 그 이야기 바로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래서 이 부분 다 날려버리고 그냥 뭐 이 책은 부모 면접을 보는 N센터 아이들이 나온다. 그냥 이렇게 시작해서 별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그냥 네가 시작해. NC 아이들은 모두 10살 부모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쟤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오히려 이게 더 흥미로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설명해 준 어떤 그런 방식들. 그래서 지금 그 은민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요거 그리고 이 책이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요거를 붙잡아서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탁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은민이가 이제 친절하지 않은 거지. 왜? 우리는 지금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제 페인트라는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만 써놓으면 NC 아이들은 누구고 왜 뭐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걸 알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그 전체적인 줄거리를 쓸 필요는 없지만 요거와 관련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민이가 조금 더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겠다. 필요한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은민이 나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쓰고 있는 것들, 좋은 거지. 그리고 은민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들도 역시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요 이야기는 맞는 것이기도 하지,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은민이의 또 이렇게 성격을 볼 수 있지. 조심스러운. 굳이 난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걸 나쁘게 얘기하면 이른바 꼬리 내리기, 몸살이기, 뭐 이런 부분들로 볼 수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한 뭐 부분은 의견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여기서 이 부분은 더 강조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하경이가 썼던 그 인상 깊은 마무리처럼 요것과 관련되어서 요거를 뭐 유명한 말을 끌어다 쓰다던가 어떠한 너의 바람, 기대 뭐 이런 것들 쓰다던가 해서 단지 그 위에서 썼던 이야기, 자연적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까 변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를 확대 재생산에 쓴다던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독서 감상문이 길이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 정도 쓰면 온고지 한 3장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은민이가 어떤 그 학교 과제나 뭐 대회 뭐 온고지 한 10장 정도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럼 갈 거냐라는 부분에서 커다랗게 2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부분은 네가 그 부모와의 그 자식과의 관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럼 책의 이야기를 더 갖다 쓰고 너의 삶의 경험을 더 갖다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제는 하나 그대로인데 이거를 이렇게 풍부화시키는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고지 한 10장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은민이가 기르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의 방법은 풍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초점이 부모와 자식이 선택할 수 있는 건가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또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은민이가 또 다른 거에 관심을 둬서 그러니까 뭐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가야 되는 건가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건가 아니면 N센터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너의 어떤 그런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그 뭐야 센터장과 제누의 우정 아닌 우정 관계들 부분에서 그 센터장과 여러분으로 치면 학교 담임쌤과 여러분 간의 어떤 그런 관계는 또 그리고 나이를 뛰어넘은 우정 소에 대한 믿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더 이렇게 다양화해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쓰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은민이가 이렇게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이디어 하나를 풀어내는 힘을 갖고 있어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도 어떻게 풍부화시킬 건가, 질적으로 풍부화시킬 건가, 양적으로 풍부화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서 은민이가 또 이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 쓰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쌤이 이제 했던 뭐 조언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다음번 독서 감상문 쓸 때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볼 책이 세계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이라는 책이야. 세계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2권이야, 2권. 그러니까 원래 1권은 제목이 다르긴 한데 뭐 실험 경제반 아이들 똑같은데 뭐 무슨 최강 무슨 선생님이 1권 읽었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 1권이 아니라 세계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 그게 2권인데 어쨌든 그 책 갖고 이제 여러분들 읽을 거고 이게 1권하고 2권이 뭐 1권은 꼭 읽어야 2권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건 아니야. 이권 자체로도 이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 배울 개념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향후에 어떤 배울 개념도, 경제 개념도 나오는데, 근데 그 책이 이렇게 재밌게 써져 있고,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세계 시민이 된 실험 경제반 아이들 책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수업과 관련되어서 질문 또는 할 얘기 있으면 없고 됐어? 그래. 제안은 뭐 어쨌든 스케줄 좀 잘해서 자기가 또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또 이렇게 연습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 잘해서 다음번에는 어쨌든 글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